자랑할 게 있으니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니까 남의 집 애들은 다 이런가? 우리 집은 뒤처지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올려치기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균 올려치기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시면 현실에 존재하는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평균이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SNS에 뭔가 올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멋있으니까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보다. 다들 이렇게 맨날 해외여행을 가나? 보통의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인가? 라는 기준치가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또 해외여행을 갔네. 집이 이렇게 좋네.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사네. 이런 모습을 선택적으로 보여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준치를 높여버리게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SNS에 노출되는 아이들은요,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노출된 겁니다. 3월 초반 되면 정말 무섭게 반장 임명장 쫙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서 4월 초쯤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영재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영재원 입학식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한 5, 6월 달 정도 되면 아이들 수학 경시대회 결과물 같은 거 막 올라오거든요. 학기 말 되면은 심심치 않게 1등급이 올로 찍힌 성적표도 올라옵니다. 1등급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게 있으니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니까 남의 집 애들은 다 이런가? 우리 집은 뒤처지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정, 성장하는 것,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현재 또 틀렸어. 수학을 이것밖에 못해. 다른 집 애들은 심화한다는데 너는 이게 뭐야? 이렇게 발사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인터넷에서 올라온 글을 보고 비교하게 되실 것 같으면 자신 없으시면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해가 됩니다.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효과가 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공부 정서가 잘 형성된 아이들의 특징이 있나요? 긍정적인 공부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단단한 내 마음속에 나는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긍정의 마인드셋이 있는 아이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 좀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두 번째로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실수했네? 실패했네? 나 뭐가 잘못됐지? 라고 고쳐나가려는 성찰의 기회로 삼게 되지, 나 이거 못했어, 떨어졌어 이러면서 좌절하지 않아요. 공부 정서가 튼튼한 아이들은 이게 기회가 돼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잘 살펴보시면 되게 원초적인 호기심이 좀 가득해요. 질문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아주 아기 때는 좀 원초적인 호기심이었다면 이게 성장하면서 지적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더 궁금하고 이 원인이 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공부를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죠.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이게 앞뒤가 무엇인지는 사실 좀 명확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잖아요. 쟤는 참 뭐라도 하겠다 싶은 마음을 아이의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래, 지금은 아니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의 아이보다 성장하고 있는데 해내겠지, 지금 성적 나빠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니까 아이들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부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부모님도 나를 믿어주시거든요. 나는 실패해도 분명 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밖에서 칭찬을 받았니 안 받았느니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성장하는 아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학원의 커리큘럼도 요즘에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이 학원에서 이 교재 쓴다더라, 대치동 아이들은 이런 거 밟아간다더라, 정말 많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일찍부터 습관이 들여야 된다는 게 워낙에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배움 노트를 써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걸 매일매일 교과서로 복습해 보세요. 백지 노트 쓰세요. 뭐 설명하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심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 많은 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한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고 코딩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다 적용을 시키세요.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그 공부 방법이 맞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공부 소근육만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배움 노트를 쓴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걸 배움 노트를 써서 정리하는 이 과정은 연습이 됐을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요. 생각을 키우거나 직접 리더십을 키워보거나 내가 궁금한 걸 탐구해보거나 과학관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확인해보거나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걸 보거나 책을 통해 스스로 막 파고 들어가 보거나 이런 활동들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소근육 발달 때문에 젓가락질을 가르치세요? 그럼 젓가락질을 가르쳐서 콩을 옮기는 활동들은 꾸준하게 시키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 시키고 아이들을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거나 아이들이 수영을 하면서 팔 근육을 키우거나 이런 걸 안 하시면요. 성장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너무 좁은 것, 조금 쪼잔한 것만 공부를 시키시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요리의 레시피를 다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나만의 레시피,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만 가지 레시피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부 소근육만 키운다라는 건 레시피를 외우게만 시키시는 거예요. 이걸 응용시킬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을 조금 경험시켜 보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공부 대근육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여행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큐멘터리 보면서 새로운 환경을 좀 경험해 보기도 하고요. 선거가 돌아오게 되면 선거와 관련돼서 다양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확장적인 것들도 아이들에게 자극을 주셔야지 되는데 너무 작은 부분만 아이들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간식을 먹는데 간식을 먹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간식을 먹는 시간을 줄이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애가 그 시간에 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천천히 쪼개서 먹으면서 시간을 벌더라는 거예요. 또는 다 먹으면 더 달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뒷면에는 그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시댁 행사에 갔다 오신 다음에 집에 오자마자 절대 양말도 벗지 않고 짐도 내려놓지 않고 바로 가서 밥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시고 하루 종일 절대 엉덩이 띄지 마시고 계속 집안일만 하세요 라고 하면 괜찮으실까요? 일하다가 퇴근하고 왔는데 엉덩이 한번 붙이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들도 비슷하거든요. 학교 갔다 와서 편안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은 멍 때릴 시간도 필요하고요. 좀 쉴 시간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가지고 소파에 딱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으면 또 핸드폰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애들이 아침 9시부터 밤 7, 8시까지 학교와 학원을 갔다 와서 이제 겨우 집에 있는 소파에 조금 쉬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지적하시면 아이들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했던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는 지금 핸드폰 하는 그 부분만, 간식 먹으면서 쉬는 부분만 보셨을 텐데 학교와 학원에서의 노력, 애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되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과 여유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